여러분들에게 정말 유익한 정보를 또 가지고 왔습니다. 자, 맨날 유익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더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우리 학생분이 제공해 주신 일본 여행 썰에 대해서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데, 일본 여행 썰이라기보다는 제가 사실 우리 지금 N2 수업을 듣고 있는 우리 학생분이요, 남성분인데, 제가 이제 일본에 학생분들이 여행을 간다거나 이렇게 틈틈이 하시면 꼭 좀 사전에 부탁을 좀 드려요. 아, 일본 가서 좀 재밌는 이야기 있으면 좀 알려달라. 또는 일본 가서 좀 이거는 좀 신기했다. 또는 뭐 이런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랐다. 뭐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과 똑같잖아요, 우리 학생분들도.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어떻게 느끼시고 또 궁금해하시는 게 뭔지를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꼭 이렇게 조금 부탁을 드리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 남성분인데, 이분이 일본에 이번에 여행 갔다 오신 거예요. 또 이제 눈이 많이 내리는 좀 그런 지방을 갔었는데, 그래서 렌트를 또 하신 거예요. 렌터카, 그렇죠? 차를 운전을 해서 렌트를 하시면서 이것저것을 많이 배워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 공유를 해주셔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이게 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저에게도 좋은 정보였어요. 왜냐면 저는 장롱면허입니다, 사실. 아니, 장롱면허란 말은 누가 지은 거야 도대체? 아니, 이거 누가 만든 거예요? 난 처음에 무슨 말인지 못 알았잖아. 장롱에 넣고서 그냥 안 쓴다고 해서 장롱면허고요? 너무 웃긴데? 자, 이 장롱면허라는 단어도 일본어에도 있습니다. 장롱면허, 뭐 단스맨큐 뭐 이러면 안 돼. 설마. 야, 그건 아니라 장롱면허 일본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도 알아둘까요? 페이파 도라이바라고 해요. 페이파 도라이바. 그러니까 뭐냐면 페이퍼, 여러분들 종이 드라이버라고 해가지고 종이만 있는, 좀 더 와닿지 않아? 사실 맞네요, 그죠? 페이퍼 드라이버가 장롱 면허입니다. 그래서 센세이와 페이퍼 드라이버 됐어. 최악이네. 운전을 열심히 이제 연습해서 나중에는 베스트 드라이버가 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사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감기 걸렸었잖아요. 감기 걸렸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감기약을 먹고 병원을 가도 낫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다시 병원을 갔거든요. 독감이었어. A형 독감이 걸려가지고 우리 선생님 아주 지옥을 맛봤습니다. 지금 이제 독감 걸린 지 한 5일째 돼가지고 이제 조금 낫는데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독감은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인플루엔자라고 합니다, 일본어로는. 아무튼 자, 그래서 그 학생이 일본에서 이제 렌트카를 하면서, 렌트를 빌리면서, 그 학생은 참고로 일본어를 조금 하실 수는 있어요. 회화는 조금 하시는데 이제 한자나 이런 건 어려워 하시지만, 그래서 회화는 이제 듣기는 조금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제 차를 끌고 하시면서 되게 재밌었던, 신기했던 것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좀 다 기억을 못하겠어. 아무튼 참고하기 위해서 이제 핸드폰 좀 보고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요거는 아시는 분이 있으실 거예요. 내비게이션을 일본말로 뭐라고 할까? 이겁니다. 내비게이션을 우리는 내비라고 하잖아요. 저 내비게이션을 줄여서 내비라고 하는데, 일본도 비슷해요. 나비게이션이라고 해요. 요거는 뭐 많이들 알고 계시나요? 나비게이션을 줄여서 나비라고 해서 나비를 내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운전을 이렇게 막 하고 가잖아요. 그럼 하이패스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쑥 지나가는 거 맞나요? 자, 하이패스를 일본은 다른 말을 씁니다. 하이패스, ETC라고, 하이패스라고 하지 않고 ETC라고 하는데, 요거 여러분들 요것도 ETC가 하이패스구나, 요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일본 가서 이제 운전하실 분들 좋겠네요. 자, 휴게소도 되게 독특했어요. 휴게소도. 왜냐면 저는 우선 휴게소가 뭔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휴게소는 우리 큐캐조, 뭐 큐캐쇼 이렇게 하면 틀립니다. 되게 어색해요. 그게 아니라 휴게소는 서비스 에리아라는 것을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 학생분이 선생님 이번에 갔더니 서비스 에리아도 물론 있었지만 또 다른 이름도 있더라고요 라고 하는 거예요. 띵, 이런 거 꿀팁 괜찮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이 차이가 우선 또 뭐냐면, 서비스 에리아라고 하면 휴게소는 맞지만 우리가 막 음식도 많이 사 먹고 식당도 있고 그리고 뭐 주차 공간 되게 넓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휴게소는 서비스 에리아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남양주가 원래 본집이에요. 본집이 남양주인데 남양주 아시나요? 아무튼 자, 신상 다 털려 마. 내가 말해. 자, 남양주인데, 남양주 이제 본집을 이제 가다 보면 거기에 이제 구리 톨게이트 쪽에 조그만 휴게소가 있거든요.
막 음식이 막 많이 있는 것도 아니야. 되게 조그만 휴게소인데 그런데도 일본에 있는 거예요. 주차 공간만 좀 있고 약간 쉼터 같은 느낌? 그런 데는 뭐라고 하냐면 파킹구 에리아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때는 서비스 에리아라고 써 있는 것보다는 파킹구 에리아라고 써 있어서 좀 약간 작은 규모의 휴게소를 말한다라는 거. 이것도 꿀팁이네요. 파킹구 에리아도 휴게소는 휴게소인데 작은 규모다라는 거 기억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요거는 조금 처음 들어봤어요, 사실은. 뭐냐면 제가 이제 운전을 잘 안 하기 때문에 잘 몰랐어. 설명을 해줘도 제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다른 것들 여러 가지. 근데 요거는 재밌네요. 뭐냐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학생분이 렌트카랑 이제 통화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눈이 너무 많이 오더래요. 눈이 너무 많이 오니까 눈이 막 쌓이잖아. 일본 눈 쌓이면 또 아시죠? 막 1m 넘게 막 쌓이고 막 이러는데 뭐 그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아무튼 눈이 이렇게 쌓였는데 쌓이니까는 우리가 눈이 쌓이고 이럴 때는 자동차가 뭐가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뭐가 필요합니까? 바퀴에 뭐요? 스노우 타이어를 끼잖아요.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나요? 맞나? 이렇게 말하는 거 맞죠? 스노우 타이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학생이 렌트카 이렇게 막 문의를 하고 있는데 이 남자가 무슨 타이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더래. 눈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면서 지금 눈이 오는데 뭐 저저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나중에 본인이 유추를 해서 이제 알았다고 합니다. 앞뒤 문맥상 눈도 내리고 지금 뭐 타이어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지만 일본은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일본은 자 요거를 제가 들려드리기 위해서 가져왔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일본은 뭐라고 하냐? 스토드레스 타이어. 다시? 스토드레스 타이어. 다시? 스토드레스 타이어. 스토드레스 타이어라고 하네요. 스토드레스 타이어.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뭐냐면 스토드레스 타이어라고 합니다. 스노우 타이어라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라는 거. 근데 뭐 일본 사람은 얼추 알아들을 수도 있을까요? 아무튼 다시 한번. 스토드레스 타이어. 스토드레스 타이어. 스토드레스 타이어. 스토드레스 타이어라고 한다라는 거. 스노우 타이어가 아니라 스토드레스 타이어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것도 재밌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것도 우리 학생분이 또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또 뭐냐면 휘발유, 고급류, 경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맞나요? 휘발유, 고급류, 경유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런데 뭐 고급류, 경유는 똑같대요. 그냥 코큐라고 해서 고급류, 경유는 KU 뭐 이렇게 해서 고급류, 경유가 있다면 휘발유는 요것만 읽는 명칭이 다르니까 요건 좀 주의하십시오. 요거는 레귤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귤러라고 되어 있어서 일본말로 하면 레귤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귤라라고 되어 있다는 거. 요게 휘발유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맞나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학생분이 에피소드인데 되게 당황했던 적이 있대요. 운전을 하면서. 물론 운전하면서 처음부터 당황하지. 왜냐면 우리나라랑 운전석 이게 운전하는 운전대가 다르잖아요. 그죠?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이게 달라버리니까 그것도 여러분 조심해야 되겠지만 이제 조금 이제 남성분들은 금방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그죠? 하는데 정말 당황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 자 2차선 만약에 도로가 있어. 2차선 도로가 있으면 지금 한 차는 이렇게 가겠죠? 그러면 한 차는 이렇게 오고 있는 거잖아. 맞아요? 그러면 이렇게 차가 2차선 도로로 가고 있는데 요 오고 있는 차가 요쪽으로 꺾고 싶은 거야. 요쪽 여기 길이가 있어요. 길이. 그래서 요쪽으로 꺾고 싶은 거야. 여러분들 어때요? 이 아날로그식 이 설명 방식 괜찮죠? 아무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요쪽 길로 꺾고 싶을 때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유턴을 해서 이렇게 꺾어야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런데 일본은 이렇게 차가 오죠? 그리고 이쪽으로 얘가 꺾고 싶은 거야. 이렇게. 그러면 깜빡이를 킨대요. 띵띵띵띵띵띵 깜빡이를 키면 이렇게 오던 얘가 멈춘대요. 뒤에도 오던 애들 다 멈추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가로질러서 옆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야. 유턴을 안 하고. 근데 이 사람들도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여기 뒤에 오는 애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가더라도 얘가 만약에 또 이쪽으로 이렇게 가는 얘가 또 이쪽으로 가고 싶은 거야. 그러면 차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유턴해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차선을 넘어서서 얘가 또 기다려줘. 깜빡이에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띵. 여러분 되게 독특하죠? 독특하지 않아? 이건 저도 독특했어. 운전 안 하는 저도. 아니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는 얘 차선을 넘어서서 이렇게 가. 깜빡이 키면 돼. 그것도. 깜빡이 키면 얘도 이제 알아서 멈추고 뒤에 다 멈춰주고 그냥
그냥 막 이렇게 독특하죠. 요건 진짜 독특했던 것 같아. 그렇죠? 요거는 참 독특했습니다. 그렇죠? 아, 목 상태가 너무 안 좋네 근데. 아, 제가 이거를 몇 번 끊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는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우리 학생분이 알려주신 건 아닌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하나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차량의 블랙박스를 일본어로 무엇이라고 할 것인가? 차량의 블랙박스. 우리도 블랙박스라고 하잖아요. 블랙박스는 왜 또 블랙박스인 거야? 이게 언어를 하다 보면 되게 궁금해. 블랙박스. 그걸 일본은 뭐라고 하냐면 도라이브 레코다라고 해요. 도라이브 레코다라고 합니다. 그걸 블랙박스라고 한다는 거, 도라이브 레코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면 이제 유튜브로 일본 뉴스를 청취를 하거든요. 뉴스를 많이 보고 뉴스가 되게 재밌어요. 보면 그러면 이제 재밌는 용어들이 있고 하면 맨날 사고잖아. 사고 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또 차에 관한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한번 알려드리면 여러분들 일본 가셔서 운전하실 때 이렇게 하지 마시라 해서 요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뭐냐? 아오리 운텐 시나이데 쿠다사이 라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오리 운텐 시나이데 쿠다사이. 아오리 운전이 뭐냐면 난폭 운전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이 목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늘 되게 좋은 내용이었는데 정보 전달을 제가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죄송하고 다시 좋은 몸 상태로 다음 주부터는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도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